안녕하세요. 디자인 나잇 2020 디자인 프롬 홈. 사무실이 아닌 집이 근무 환경이 되면서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입사 첫날 노트북을 켜고 출근 버튼을 띡 누르면 출근이 맞는 건지, 팀원들을 만나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배워나가야 할 것 같은데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두렵기도 하고, 회의를 해야 할 땐 회의를 요청해도 되는 건지 메신저로 묻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주에 이틀만 사무실에 출근했다 재택했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벌써 12월이 되었는데요.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남들은 다 잘 적응하고 있나? 궁금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읽어봤어요. 코로나 이후 나온 제목으로 현혹시키는 수많은 책들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1도 와닿는 책이 없었습니다. 가령 비대면 시대의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청중이 원하는 내용을 뛰어난 수준으로 그러나 쉽게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규칙과 문법이 잘 적용돼야 한다. 누가 모르나요? 답답했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닌 재택근무를 하며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수많은 질문들 중 재택에 있어 필수인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진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눈치가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동료들의 상태와 업무 진행 현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협업자 간의 신뢰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신뢰란 생산성과 직결된 업무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쉽게 설명하자면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끼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끼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것도 모르나 와 같이 신뢰가 없는 조직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몰라서 배민 디자인 팀 챙김이 조 관희님께 물어봤습니다. 관희님, 어떻게 해야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요? 위키를 잘 써서 보이게 일하세요. 즉시성이 필요한 정보보다는 위키처럼 히스토리가 남는 변화가 보이는 공유가 중요합니다. 쓰는 사람마다 그 특성이 보이고 다릅니다. 일이 이뤄졌던 상황을 전부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일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보고 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해줘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관희님의 말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꾸면 이것을 가시성 확보,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라인과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가까운 메신저보다 노트나 댓글을 이용해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즉각적인 답변을 최소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위키나 구글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하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슬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지점에 있는 메신저라 볼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으려면 위키를 잘 쓰세요. 두 번째, 젠보드와 프로젝트 리포트는 판넬보드를 대체할 수 있을까? 루터 13층에 가보면 복도에 프로젝트 보드 판넬이 군데군데 놓여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전 오프라인 출근 시 브랜드와 문화 디자인팀이 디자인 시안을 공유하기 위한 보드 판넬로 프로젝트 이름과 작업 기간, 작업자의 이름을 적고 디자인 시안들을 출력하여 붙여놓습니다. 한 번은 이 보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명수님께 혼인한 적이 있는데요. 명수님이 말하길, 보드에 시안을 붙여 공유하게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대하지 말라. 가로 900, 세로 1800의 보드에 시안을 붙여 복도 중간중간에 놓고 공유하게 한 이유는 사람의 스케일로 사람의 시선에 맞춰 정보가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작업자와 작업자가 서로 오가며 각자의 보드를 보고 서로 영향을 주길 위해서인데, 이 보드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작업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다. 이렇게 저희에겐 보드 판넬이 공유의 주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재택이 시작된 지금 더 이상 보드 판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각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리포트를 작성하는데요. 쓰기 간편하고 동시에 여러 시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히스토리 기록이 어렵고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원하는 페이지를 보고자 한다면 목차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보드 판넬과 다른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보드 판넬은 보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화장실 가다 멈춰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온라인으로 문서화된 프로젝트 리포트는 내가 저 리포트를 봐야겠다 라고 행동해야만 볼 수 있어 작업자와 작업자 간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자신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다른 동료의 리포트도 중간중간 봐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좋은 예시로
평소 다른 동료들의 프로젝트 리포트를 구경하길 좋아하는 최민영님은 지난 여름에 진행했던 사이좋게 만원 할인 프로젝트 리포트를 보고 이거 어떠냐며 스케치 한 장을 쓱 던져주었는데 그 스케치가 시안이 돼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상회의 화면을 끄고 대화하는 것은 비매너일까요? 재택 이후 정말 많은 화상회의에 참여합니다. 화상회의엔 많은 유형의 개인 화면들이 존재하는데요. 화상회의를 다루는 숙련도와 참여 태도에 따라 그 유형이 매우 다릅니다. 브랜드와 문화 디자인팀은 되도록이면 얼굴을 공개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편이라 그게 익숙한 풍경인 줄 알았으나 다른 팀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화면을 끄고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챙김이 분께서는 저는 챙김이다 보니 회의가 하루 일정의 대부분입니다. 오프라인 회의보다 화상회의가 진이 더 빠지는 게 저는 대화를 하면 표정이나 상황을 보며 이해하는 것이 반 이상이라 음성으로만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니 힘듭니다. 화상회의가 많아지다 보니 화상회의 에티켓 10개명, 화상회의에서 지켜야 할 매너 6가지 등 화상회의와 관련된 예절과 매너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선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글에선 재택 이후 회의가 더욱 많아졌는데 업무 피로도 조절을 위해 적절하게 화면을 끄라고도 말합니다. 상호 시선을 교환하는 상태는 서로 간의 쌍방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화상회의 때 모니터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은 시선을 교환하는 것일까요? 아님 모니터를 쳐다보는 것일까요? 네 번째, 명수님은 전사 발표 때 왜 영상으로 발표했을까요? 지난 11월 전사 발표에서 명수님은 직접 발표가 아닌 미리 제작된 영상 발표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언젠가 앞으로 이메일을 넘어서 영상이 최종 공유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명수님, 왜 지난 전사 발표 때 영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영상이 최종 공유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인사이트는 언제 감지하셨나요? 한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들이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일어나는 과정들을 고대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한번 다 알지 못하더라도 노크를 해본 적이 있어? 네? 명수님의 말을 조금 옮겨보자면 지난 전사 발표 영상을 만들면서 을지로 사장님 딸이 MJ 작가님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느낌과 감동을 어떻게 전해줄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훌륭한 유튜버들은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나영석 PD라면, 스필버그라면 이걸 어떻게 연출할까? 디자이너, 커뮤니케이터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작은 순간에 어떻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만들 때 오로지 하나였다.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나도 실험해보고 싶었고 이걸 사람들이 잠깐 들을 때 딸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절반의 성공. 앞으로 이런 방식을 계속 연구해야겠다. 감동과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전달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코로나 이후 발표와 공유의 형태가 대면 보고가 아닌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초청하기 어려운 해외 연사를 초청할 수 있으며 많은 인원이 온라인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드를 만든 크리스 앤더슨은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짜릿하고 대중의 세계관을 한순간에 바꿔놓는다. 총체적인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완벽한 글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공유는 이메일이 아닌 영상이 될까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린 다시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얘기해주겠죠? 그러나 많은 기사와 서적에서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갈 순 없다고 합니다. 비대면 사회는 예고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는데 그 시기가 당겨지고 속도가 빨라졌다면 우린 그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디자인 나잇 2020 디자인 프롬 홈 한상국, 박영미, 최민영, 김선아였습니다.